안녕하세요. 윤술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술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따라오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좀 더 나은 선택과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 이 시대의 트렌드, 국제 정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한 도구 중 심리학만한 게 없죠. 명리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타고난 것을 분석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전혀 다르고요. 명리심리학은 예언도 또 점도 사상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격 진단 도구보다 탁월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 나와 상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를 분석 예측해 볼 수 있는 학문이죠. 우리의 또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이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또 사람들의 특성, 교인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또 성도 관리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또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행동의 패턴을 자각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늘 일치시키는 영성훈련과 신앙생활을 겸비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 있다면 견뎌내실 수 있도록 또 이번 시간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이민일주 살펴봅니다. 사주 만세력에 연월일시를 넣어보면 육식갑자 천간 지지로 된 사주 팔자라고 하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이 있는데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그 사람이 가지는 특별한 타고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국가, 사회 풍토를 알 수가 있고, 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환경, 직업성, 그리고 일주를 통해서는 또 그 사람의 인물됨, 또 시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월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것과 일주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민이라고 하는 간지는요, 60갑자에서 39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수 그룹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임신, 이모, 임진을 거쳐서 임인, 이민일 때 그 이민이 우리 일주에 오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성격 차원을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일주입니다. 임수, 천간에 있는 임수는요, 어떤 뜻을 가질까요? 임수는 또 뭐 설이라고도 얘기해요. 겨울에 한겨울의 설이 또 한파와 같은 한파, 설이 또 바다, 이제 물가, 호수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수니까요. 물이니까 큰 바다를 이야기하죠. 또 그래서 큰 바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외교 통상이에요. 외교 통상. 왜냐면 겨울이거든요. 겨울 바다. 겨울의 바다는 겨울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역을 하러 갑니다. 외국에서 뭔가를 가져오던가 우리가 나누었던 거두었던 결실을 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팔던가 하는 그런 무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말하기도 하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시장, 마켓,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이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글자의 자형을 자세히 보면요. 임수라고 하는 해변에 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이러한 소나무가 여유롭게 그리고 군자의 학식을 자랑하듯 보입니다. 또한 임목은요. 네, 동물로는 임목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호랑이. 그럼 호랑이는 보통 영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수는 어둠, 그리고 임목은 그 어둠 속의 호랑이. 그래서 어둠 속의 호랑이는 이렇게 무언가 그 어둠에서 눈을 뜨고 뭔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 혹은 영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민일주는. 또한 임수라고 하는 이 설이 한겨울의 한파가 임목이라고 하는 어린 새싹이 이제 막 봄의 어린 새싹이요. 서리를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 수 있을까요? 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파와 같은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런 이민이 일주에 있다면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뭔가 자라나는 새싹이 이미 서리를 맞아 있는 거니까 뭔가 사건이 끝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이 중단되는 또 실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자, 임수가요. 임목 위에 앉아 있으면 12운성으로 우리는 병지라고 합니다. 병지라고 해요. 병들 병자죠. 아프다는 뜻이에요. 죽기 전에 아픈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아주 노화돼서 이제 쇠약해져서 병이 든 상태죠. 그리고 임목이 또 임수에 있어서는 식신이네요. 식신은 나의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일간의 에너지를 설계시키는 것이 바로 식신인데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근면 성실 하지만 자기의 에너지를 근이 없으면 나의 에너지를 빼기도 합니다. 자, 육신으로는 임목은 식신이 되고요. 또 임목은 이 임수에 있어서 12운성으로 병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병이 들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면 어떤가요? 우리가 마음이 되게 여려지죠. 그리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신체가 병약하니까 공상이나 망상 혹은 사색을 즐기겠죠. 이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식신은요, 원래 실행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 병의 자리에 있는 식신은 실행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실행력이 부족한 반면 임수라고 하는 이 노인,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아주 지혜와 모략, 지략이 출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큰 병을 앓기도 하고요. 형제 간의 우애가 좀 부족하고 또 일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희미해져서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종착역에서 죽지도 않고 살아났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더욱 힘든 시기가 되겠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죽지 않고 병이 들어서 계속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외롭고 답답하고 그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그 지난날의 과오까지 참회하고 회고하는 시기가 바로 병지입니다. 그러니 이 식신은 임수에 있어서 병지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많이 설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육체는 괴롭지만 또 나를 철학자로 이끌어냅니다.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있으면서 다정다감한 면도 있죠. 또 한겨울에 이 추울 때 이 나무라고 하는 생명이 있으니 다정다감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이며 또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대화를 좋아합니다. 현실보다 미래에 집중하고 또 현실을 너무 현실도 중요해야 되는데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등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병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환자와 인연이 많아서 또 간호사나 의사, 약사들도 많다고 하네요. 자, 지지의 지장간에는요, 편관, 편재, 식신으로 해서 식재관이 있습니다. 식재관. 자, 이 식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참 이제 좋은 구성을 다 가졌죠. 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발휘할 곳이 있는 거예요. 편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더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 편재, 편관으로 나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상당히 좋고 또 학식을 갖추어서 교육과 유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더욱 성공하기 쉽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아까 호랑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기회를 찾아내고자 하지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서리빨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돌발하여서 사회 적응이 잘 안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귀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세파를 겪고 지혜와 또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 인목이라고 하는 봄에 또 이 홍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스스로 이 일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영감이 이제 경험이 쌓아지고 나면 지혜와 영감이 뛰어나겠죠. 하지만 인연의 관계 인연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일지가 병지에 있다면 부부 혹은 이 어떤 관계 인연이 좋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민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재건하는 것이 바로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홍수를 맞았으니까 또다시 이제 생명이 살아나길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재건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다 해서 끝내고 내가 결실을 얻고 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이는 거죠.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자, 이러한 이민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질 텐데요.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월지가 또 임묘진일 거예요. 자, 이 봄에 태어나서 봄에.
임묘월에 태어났다면 식상이 엄청 왕해지는 거죠.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이 왕하면요. 엄마라고 하는 이 엄마가 식상에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더 크니까 자식에게 또 이 엄마의 에너지가 뺏겨서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전후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탁수가 된다면 더더욱 소비가 심한 때다. 그리고 봄의 임수는요.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실패도 잦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 거죠. 만약 여름에 태어났다면 자, 좀 더 여름에 태어났다면 소심하다. 그리고 질병과 사건, 사고가 많아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여름 4, 5월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5, 6월은 그래도 또 어떤 목적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 좀 4, 5월은요 좀 소심하게 되고 또 질병과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4, 5는 임수에 있어서 정제 편제가 되잖아요. 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생제가 상관생제에서 제극인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실이 또 이 천간에 뭐 이렇게 겁재 비겁이 중중하다면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에 태어난 이민일주. 가을은 사고가 있거나 혹은 진로나 직업에 변동이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다. 왜냐면 금생수로 또 너무 이제 물이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무토가 있다면 그래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나에게 이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겨울에 수심이 깊으니까 물의 흐름이 적어서 게을러질 수 있는데요. 병화나 무토가 있어서 조절해 주면 그래도 좀 낫겠다. 자, 그래서 임수는요. 무토를 많이 반겨합니다. 직업성으로는 무역, 통상, 그 임수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서 무역, 통사,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어 교육, 운수나 수산, 또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또 관광, 또 요식업 등이 이민일주에게 어울리는 직업성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민일주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계묘일주를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좋지 않은 운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체념하기보다는요. 삶을 좀 더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습니다. 너무 삶을 냉소적이며 비관적이며 염세적이며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긴 터널 혹은 깊은 동굴, 안개 속에 갇혀서 과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조차도 내가 또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을 때 인생이 한탄스러우시다면요. 분명히 그 어둠의 끝이 있다는 것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더 좋게 해주실 것에 감사하고 또 마음의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